민혁다방의 방선희입니다. 오늘은 카라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품과 중고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라반 가격은 한 2천만 원대에서부터 한 7천까지 1억을 초과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논외로 치고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2천에서 한 7천 사이, 제일 많이 하는 것이 4, 5천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다가 추가로 옵션이 다른데 옵션은 한 7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, 대체로는 한 1,000만 원 내외의 옵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국적의 카라반 크기를 정하고 원축인지 투축인지 그 옵션을 할 때 무버나 EMP처럼 그런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집중할 건지, 사용할 때 필요한 전기 혹은 물탱크 작업이나 실내 조명 작업이나 난방 작업에 집중할 건지 그런 걸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의 선택한 카라반과 옵션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신품과 중고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신품을 중고를 알아보러 여러 군데 매장을 한 4군데 갔었는데, 신품인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게 600급의 투축의 카라반이었고 독일식이든 영국식이든 가능한 것이었습니다. 제가 원하는 옵션과 제가 원하는 작업을 했을 때 최소 한 달에서 2달이 걸렸습니다. 재고가 없고 수입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, 인증까지 하는데 2달이 걸렸는데, 제가 알아본 결과 국내 재고가 있고 또 옵션 작업이 밀려있지 않는다면 그 국내 재고를 옵션 하는데 한 3일 내지 4일 걸리고,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또 사용자 교육까지 하는데 한 3일,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하면 한 일주일 만에 출고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. 그런데 원하는 차량이 없거나 옵션이 걸리게 되면, 작업이 밀리게 되면 한 달 이상 걸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시간적 문제가 있고, 또 이제 중고로 하게 되면 그런 작업들을 다 거치고 실제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. 단점으로는 사용감이 있고 약간의 소파라든가 이런데 찌든 때가 있을 수는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은 뭐 세탁을 한번 하고 잘 닦아내면은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, 또 사실은 한 2~3번 캠핑을 갔다 오게 되면 뭐 사용감은 비슷해지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지금도 한 7년차, 5년차, 뭐 10년차 된 카라반들도 현재 중고시장에서 원활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, 또 가격도 생각보다 잘 방어가 되고 있어서 중고로 구입하신다면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옵션이 있고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하시고 판매를 하셔도 1, 2년 사용하시더라도 감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새 카라반에 비닐이 쫙 있고 딱 뜨는 맛, 내가 원하는 옵션을 정확하게 집어넣었을 때 어떤 그런 쾌감,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약간의 인내를 가지고 한 달 정도 기다려서 신품을 고르고 옵션을 넣고 기다려서 뽑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?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설렘이고 또 삶의 활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, 신품은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고 완전 새 것이고 최신 옵션을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완전히 내가 맞는, 내가 원하는 옵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긴 한데, 중고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면이 있고, 또 실제로는 출고할 때 시간이 뭐 한 일주일이 안 되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반면 중고는 사용감이 있고 조금 때가 끼어 있긴 하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옵션들이 사용을 통해서 안정화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뭐 당일 혹은 일주일 안에 이전과 교육 다 끝내고 바로 일주일 만에 카라반 생활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, 또 감가가 적기 때문에 또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서 조금만 감가가 되고 다시 판다 하더라도 큰 소실 없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중고랑 신품을 쫙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,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하고 또 사실은 카라반을 할 때 그 첫째 아들이 캠핑카를 당장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급하게 캠핑을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중고를 좀 알아보게 되었고, 마침 전 차주가 1년 정도 사용했고 애들도 잘 있었고 해서 옵션도 딱 저희 가족에 맞고 또 차 상태도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, 게다가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1년 된 중고를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가져올 수 있었고, 6개월간 사용했을 때 편한 게 너무나 많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중고 카라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중고 카라반을 좀 추천드리는 입장이긴 한데, 또 새 것, 또 새 카라반, 또 나에게 맞는 완벽한 옵션의 카라반도 또한 굉장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
카라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면허의 문제입니다. 보통 카라반 총 중량이 750kg 미만이 되는 카라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면허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가지고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750kg이 초과하고 3톤 미만이면 소형 견인 면허를 따야 합니다. 저도 카라반을 사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400급 이상의 카라반은 무조건 1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주차 문제입니다.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4m, 5m, 6m, 7m, 8m가 되고 높이가 2.5m 초과를 하게 됩니다.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주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. 보통 화물차 주차장이나 혹은 공용 주차장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훼손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CCTV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은 카라반을 출고했던 그 출고지에 넓은 카라반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출고했던 곳에 딸려있는 연계되어 있는 넓은 카라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하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주차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카라반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단점. 단점은 카라반에 물을 떠와야 합니다. 물은 물탱크 따라 다르겠지만 40에서 80, 100 정도의 리터의 물을 떠와야 하는데 물 떠오는데 한 5분에서 10분, 많이 걸리면 한 2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. 똥을 비워야 합니다. 그 1박 2일 정도 하고 나면 그 오물통에 오물이 생기는데 그것을 또 화장실까지 가지고 와서 비우고 씻고 넣어야 됩니다.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10분, 한 30분 정도는 정리하고 체결하고 또 차량 체결하고 전기장치 연결하고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출발할 때 한 30분, 도착할 때 30분 정도는 아버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. 그런 것 자체가 귀찮으시다면은 모터홈도 혹은 리조트 회원권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. 제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5m가 되고 카라반이 8m니까 총 길이가 13m가 되는데 그러면 웬만한 버스 길이만큼이거나 조금 더 긴데 근데 이게 좁은 골목길이나 좀 어려운 길에서는 굉장히 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단적인 예로 제가 첫날 카라반을 가지고 왔을 때 새벽 1시에 그 전기장치를 마무리하고 견인고리를 마무리했는데 집에 오는 길이 한 2시쯤 됐는데 막다른 골목을 제가 들어갔는데 차를 못 돌려가지고 주차를 한다고 2시간을 허비하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. 카라반을 끌고 다닐 거면은 그곳에 대형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인지 꼭 확인해야 되고 막다른 골목이면 완전 낭패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카라반 운전할 때 길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기존의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도 카라반을 달게 되면 회전 반경이라든가 폭이라든가 또 꺾을 때 카라반의 꼬리가 흔들리면서 주변에 있는 차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송정 해수욕장 쪽에서 가다가 커브를 틀다가 카라반 뒤가 살짝 흔들리면서 세워져 있던 BMW 7 시리즈 사이드미러를 차가지고 한 200만원 물러준 적이 있습니다. 주차도 쉽지 않고 좁은 길에서 운행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. 운전이 너무 자신이 없다, 공간 감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카라반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고 또 600급이나 700급 이상 되는 카라반들은 뒤축이 많이 길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곳에서 차량을 돌리게 되면 카라반 맨 끝부분이 바닥을 긁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. 그런 부분도 운전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됩니다.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카라반의 무게가 1.5톤 내외로 굉장히 무겁습니다. 차량의 견인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차량의 엔진의 냉각 능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라반을 끌고 무리하게 산길을 한 20분 이상 주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 차 카라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걸 끌고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엔진이 과열되게 되고 냉각 능력이 저하되게 되면 라디에이터가 폭발합니다. 평지를 주로 운행하고 오르막이 있다 하더라도 한 5분 이내 한 20-30분 이상 오르막을 많이 간다면은 엔진 과열도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엔진 마력이 약한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쿨러 증설을 해가지고 냉각 용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그 출고할 때 출고 회사랑 잘 상의해서 차량의 냉각 능력도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정도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장점은 예약 없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. 물론
캠핑장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겠지만 캠핑장은 저도 초반에 한 4-5번 가다가 지금은 캠핑장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캠핑장은 좋긴 한데 사람도 많고 좀 시끄럽고 또 예약 자체가 성수기 때는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는 곳곳에 숨어 있는 노지 캠핑을 주로 다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거제도 같은데 뭐 구조라 해수욕장이라든가 삼당진의 주변에 호수 주변에 고요한 노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은 너무 좋습니다. 조금만 알아보신다면은 아주 훌륭한 동해안, 남해안 또 혹은 내륙에 있는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노지 캠핑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생긴 뭐 워터파크라든가 새로 생긴 리조트가 있으면 카라반은 그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되고 리조트나 어떤 그런 워터파크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박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낯선 곳에서 낯선 환경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굉장히 하나의 매주 새로 모험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째 아들이 캠핑을 가자고 해서 면허를 따고 이렇게 캠핑을 6개월째 즐기고 있는데, 매주 주말마다 좁은 공간에서 부대 끼고 밥 해먹고 샤워하고 들판에서 뛰어놀고 하면서 가족 간에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카라반 한 다음에 제가 아이들이 아빠를 되게 많이 따르고 또 퇴근길에 오게 되면 아이들 3명이 다 쪽으로 달려와가지고 아빠에게 오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. 사실은 캠핑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아빠가 와도 반응이 없었는데 캠핑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아빠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평상시 때나 주말이나 아빠를 되게 고마워하고 또 엄마를 고마워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가족의 어떤 많은 발전이 있고 가족의 애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. 냉난방에서 자유롭습니다. 제가 올해 2월 달에 캠핑 갔을 때 바깥이 영하 10도, 15도였는데 보일러를 틀어놓고 잤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25도로 설정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뭐 반바지를 입고 잤던 기억이 나는데, 그만큼 혹한의 상황이나 아주 더운 혹서기 상황에서도 전혀 냉난방에 대해서 걱정 없이 쾌적하게 자고 낮에는 들판에서 뛰어놀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, 카라반은 카라반 안에 씻을 수가 있고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잠에 방해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뭐 아이들이 대소변이 있어도 씻을 일이 있어도 간단하게 씻기고 용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, 이런 부분이 캠핑하고는 텐트 캠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. 그래서 카라반이 좋은 점이 냉난방에 자유롭기 때문에 감기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고, 대소변이 해결되기 때문에 샤워가 해결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좀 쾌적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, 문을 완벽히 잠그고 나면은 외부에서 특별하게 침입할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때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카라반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는데, 여러분들도 이런 가족애를 돈독하게 하고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카라반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추천하는 입장이고요. 여러분도 한번 카라반을 영입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미역다방의 방선이었습니다.